네, 저희 주요 뉴스 먼저 보고 왔습니다. 화요일 두 번째 시간이죠. 서은보 위원님과 디파이 그리고 NFT에 대한 공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주말 동안에 워낙 큰 가격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좀 본격적인 디파이 그리고 NFT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이 장세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주말 동안에 대응 어떻게 하셨나요? 네, 상당히 겁이 났었어요. 사실 저도 이제 공부에 떨다가 그 시장 내용을 듣고 처음엔 제가 본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외부로부터 자꾸 문의하는 전화가 와가지고 어떤 일이지 하고서 이제 보게 됐어요. 사실 네. 이제 방송도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많이 폭락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인 견해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렇게 이제 폭락할 때 줍줍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좀 이런 말씀들을 좀 얄미울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그게 원칙적으로 맞고요. 네. 그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코인들이 시세가 많이 더 떨어진다면 사실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그리 높은 코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폭락장에서는 첫 번째로는 줍는 타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가 없는 코인은 버리고 가치가 있는 코인을 다시 갈아타는, 그러니까 리밸런싱 하는 거죠. 네. 그런 타임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항상 중요한 포인트 중에 또 한 가지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지 주술 수 있죠. 이게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한 투자의 그런 중요한 그 준비 상태, 뭐 네. 레디 상태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리밸런싱 한다는 그런 뜻은 결국은 코인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알고 있어야 되지만 시장에서 알아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가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수익을 얻어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가지 못하는 코인은 버리시고 가는 코인은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번에 몇 가지가 있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 몇 가를 사자마자 사실 너무 떨어져서 다시 또 던져버렸고요. 네. 그냥 이더리움으로 다시 교체하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네. 워낙 우리 시장의 트렌드를 누구보다 민첩하고 발빠르게 읽으시고 또 그 방향을 굉장히 잘 잡으시기 때문에 이제 위원님께도 좀 여쭤봤는데 결국에는 바이 더 딥 저점이 왔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하되 기존에 있는 코인들 좀 리밸런싱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에서는 이게 사실이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기존 투자자들께서는 수익률이 더 낮으시고 이 올해 새로 들어오신 신규 투자자들이 이 트렌드성을 띄우는 이런 코인들에 올라타셔서 훨씬 맞습니다. 더 많은 수익률을 내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코인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 17년도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기존의 메이저 코인들에 아직도 크게 네. 물려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저 포함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는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트렌드에 올라타라고 하지만 이 투자자 심리로는 쉽지 않거든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좀 그런 것들 뭐가 있을까요? 네, 스스로 준비하고 공부하고 하다 보면 그 방향이 보일 텐데요. 그냥 객관적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과연 어떻게 벌었는지 사실 우리가 이제 비난을 하는 경우가 밈코인 같은 거 산다 아니면 네. 김치코인 뭐 이렇게 펌핑 심하게 하는 코인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코인들을 통해서 돈을 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런 코인으로 더 많이 벌 수 있겠죠. 그쵸. 예, 그런 경우를 케이스 스타디하는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올라가지 않는 코인들은 그냥 좀 버리시고 그 다음에 그 올라가는 코인들은 공부를 통해서 네. 그다음에 테마가 다가오잖아요. 네. 월드와이드 예를 들어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이제 메타 해가지고 메타버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종의 이정표 같은 걸 세워주니까 네.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쪽으로 조금씩 담아가는 그런 형태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알고 네.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워낙 트렌드가 빨리 바뀌는 시장이기 때문에 정말 한시도 저희가 눈을 떼지 않고 또 저희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공부하시면서 안전하게 자산을 지켜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위원님과 함께 NFT 마켓플레이스에 대해서 배워봤잖아요. 오늘도 이어서 계속해서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어떤 돈이 되는 정보 시청자분들께 전달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NFT 중에서 클럽스 제가 몇 번 언급을 드렸지만 네. 그거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트래블 룰 관련해가지고 어떻다라는 상황은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액션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디파이 시장에서의 새로운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디파이 2.0이 실질적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뭐 폰지냐 뭐 아니면 다단계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상태라서 제가 소개하는데 조금 소극적이긴 했는데 트렌드로서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은 그 대표적인 디파이 2.0 서비스인 올림퍼스 다오 그다음에 크로노스 다오, 원더랜드 클리마 다오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오늘 대표적인 두 가지를 한번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실 지난번에 도지 사운드 클럽 이렇게 소개해 주셨을 때 이제 주변에 가족분들한테 보여드리니까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온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화면도 어둡고 아무래도 픽셀 단위로 좀 표현이 되다 보니까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딱 봤을 때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좀 불편하다, 공감이 잘 안 간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 주실 이 NFT 거래소 클럽스도 이 도지 사운드와 비슷하게 MZ세대의 감성을 굉장히 잘 담은 곳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클럽스 지금까지 그 NFT 거래소라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MZ세대의 그런 생동감이 있고 정말 현실에서 바로바로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예술적인 측면 아니면 커뮤니티에서의 그런 부분, 감성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을 진짜 잘 그 담아내고 있는 그런 그 NFT 거래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누구나 들어가서 NFT를 생성하고 네. 그다음에 거래하고 팔고 사는 것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100% 온체인입니다. 온체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그 의미는 블록체인에 올라가서 올릴 때도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고 거래를 해도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고 클레이튼 같은 경우 클레이튼 스코업에서 확인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100% 되는 그러한 그 NFT 거래소입니다. 반면 업비트 같은 경우는 NFT 거래소를 만들었지만 네. 수탁형 지갑, 그러니까 저희가 커스터디얼 월렛이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업비트에서 관리하는 지갑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기록해주고 매매하고 생성하는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NFT는 오프라인이죠. 오프라인 NFT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 NFT가 가지고 있는 정말 말 그 자체로 중요한 점은 대체 불가성이잖아요. 그쵸. 대체 불가성은 어떤 식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블록체인에 올렸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누구에게든지 간에 베타적으로 제가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권리, 어떤 그러한 그 하나의 유일하게 존재한다라는 그런 특징, 그런 것을 보장받는 건데 업비트 네.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MZ세대의 그 감성이 풍부하게 녹아져 있고 네. 100% 온체인으로 만들어진 NFT 마켓플레이스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클럽스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클럽스를 띄워놨고요. 이게 첫 페이지고요. 이게 보시면 한번 소개를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마켓플레이스가 지향하고자 하는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클레이튼 최적화, 그러니까 클레이튼 네트워크에서 네. 한다는 뜻이고요. 그 클레이튼 네트워크의 표준 프로토콜인 KIP17 그것을 지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PFP하고 아트하고 구분해서 되는데 이번에 아이템도 새로 구분했습니다.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 게임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아이템도 구분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축통화로는 믹스를 사용하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한글 사이트니까 한글을 서포트하고 그다음에 100% 온체인, 블록체인에서만 거래되고 기록이 남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내에서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고 작품의 저작권, 당연히 블록체인에 있으니까 그 작품을 만드신 분, 크리에이터죠. 그분들의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소속이 되고요. 거래에서 NFT를 소유하는 것은 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네. 그리고 이 클럽스 자체 플랫폼은 독점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차 판매 수수료, 즉 판매됐을 때 일정한 양, 보통 이제 오픈시 같은 거 10% 정도입니다. 거래 수수료 2.5% 정도, 10% 정도는 원작자에게 2차 수수료로 가게 되는데요. 요번에 이제 그
클럽스에서 보니까 클럽스 같은 경우 2.5% 거래 수수료, 그다음에 7.5%를 원작자에게 가는 그런 형식으로 해놨습니다. 네. 그럼 전체적으로 사이트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PFP 프로파일 픽처고요. 두 번째 아트는 이제 곧 출시된다고 나와 있고요. 네. 이건 말 그대로 예술적인 NFT입니다. 세 번째 아이템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이나 메타버스에 사용되는 아이템들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PFP만 이제 돼 있고요. PFP를 한번 보시면 여기 밑에 리스트가 쭉 돼 있습니다. 이런 그 자유롭게 올린 거고 여기서 검열을 하거나 아니면 뭐 올리기 위해서 심사를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네. PFP가 어떤 뜻인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프로파일 픽처라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카톡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푸사를 올려놓잖아요. 네. 예, 그런 식으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메타버스에서 나의 아이콘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올려놓게 되면 요 두 가지 가치로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NFT니까 요 이미지는 PFP NFT니까 나 혼자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NFT 중에서도 시리즈가 이제 10,000개 정도 보통 있으면 네. 그 시리즈 중에서도 실제로 희소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희소성이 얼마만큼 높으냐에 따라 가지고 가치도 그만큼 높아지니까요. 그런 부분도 같이 이제 참고로 보면 되는데 보통 여기서 NFT로 되기 때문에 플렉스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여기 올라와 있는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 PFP NFT 랭킹을 보시면 지금까지 클리치나 이런 쭉 있었는데 클리치 같은 경우 요즘에 많이 상승했습니다. 3배, 4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저가 기준으로요. 요번에 이제 그 돌치 사운드 클럽에서 그 출범시키는 메타버스 프로젝트 아이아스거든요. 거기에서 사용되는 아이콘들 그것을 클리치에 그 NFT로 사용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아주 급등하는 일이 생겼고요. 거래량이며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실 수 있고요. 여기는 다 자발적으로 MZ 세대들이 스스로 만들어 다 올린 그러한 프로젝트들입니다. 한번 이제 몇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클리치 먼저 얘기를 했으니까 클리치 먼저 한번 볼까요? 네. 클리치 보시면 네, 요런 아이콘들입니다. 요런 아이콘들을 그 메타버스에서 자기가 활동한다고 하면 거기서 얼굴이나 이런 데다가 이걸 붙이게 되면 결국은 나 혼자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아이콘이 되는 거죠. 네. 복사해서 붙일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닌 거죠. 네. 거기에다가 희소성까지 덧붙인다면 어떻게 보면 과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럼 겹치는 게 하나도 없나요? 다 완벽하게 다른 캐릭터인가요? 네, 겹치지 않습니다. 겹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디션 넘버를 붙여가지고 아트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신 제한돼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작품인데 10개면 10개, 뭐 100개면 100개 이렇게 한정적으로 하는데요. 얼마 전에도 그 업비트에서 장퀄 그분이 한 것 중에 에디션 900개인가를 했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NFT가 동일한 것이 900개만 발행된다는 뜻이죠. 한 개가 아니고요. 근데 여기는 한 개입니다. 근데 장퀄의 그 분이 900개 에디션 한 경우에는 하나당 10만 원 정도씩 거래가 되는데 반해서 한 가지 에디션만 있는 경우는 2억 5천인가 그때 거래됐던 경우가 있었죠. 네. 그것처럼 희소성이 좀 달라지니까요. 네. 예. 그리고 다시 이제 화면에 들어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런 옵션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희소 점수 보기라는 부분이 있죠.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밑에 약간 그린 색깔로 여기 보면 200이라고도 돼 있고 350, 200이 189 이렇게 되는데요. 그거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 예를 들어서 바디 같은 경우 보면 에얼리언이 9, 10,000개 중에서 에얼리언이 9개 있으니까 희소성이 훨씬 높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희소 점수가 높아집니다. 즉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희소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네. 예,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렬을 또 최저가 순으로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급가 순으로도 할 수 있는데 초급가 보면은 그 10만 믹스, 예, 10만 믹스 있죠. 이거도 한번 볼까요? 클릭해 보면 요 가격이 10만 믹스니까 2억 5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구매하기를 만약에 원하시면 구매를 하면은 네. 여기다가 구매 진행을 하면 그 카이카스 지갑에 연결돼 가지고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승인만 해주면 됩니다. 아니면 가격을 제한해 가지고 2억 5천 너무 비싸다. 뭐 한 2억만 하자. 이렇게 제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시 PFP로 넘어와서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렇게 가지고 이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시고 희소성 가치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레이아웃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체 사운드 클럽도 유명하니까 이거 한번 네. 해볼게요. 처음에
여기 전체라는 화면에 표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NFT에 대한 것도 나와 있고요. 지금 판매 중인 거. 그 다음에 옆에 가면 희소성 점수, 이것도 희소성 점수를 볼 수 있고요. 낮을수록 안 좋은 거고요. 정렬하는 방법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를 다 보실 경우에는 상단부에 보면 여기 지갑이 있는데 내 PFP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로는 내가 판매 중인 PFP. 제가 위원님 판매하려고 건가요? 내놨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가격을 제시한 PFP. 요거는 요 프로젝트에서 첫 번째로 한 거라서 제가 얼마에 사겠다라고 넘버 1이라서 제안을 했는데 답은 없으시더라고요. 저 그림만 혼자 느낌이 되게 다르네요. 네, 다릅니다. 예, 분위기는 비슷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에펑도 있고 어쌔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PFP에 대한 벌써 많이 모으셨네요. 네, 네, NFT 쭉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클럽스 MZ 세대가 가지고 있는 MZ 세대의 감성이 풍부하게 느껴질 수 있는 네. NFT 마켓플레이스를 한번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사실 이 MZ 세대는 전데 이 위원님의 이 트렌드를 제가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광고 보고 이어서 이야기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코인 중 나는 무엇을 믿고 선택해야 할까? 대한민국 어디서나 결제를 바로, 쓰는 즉시 할인이 바로. 난 페이코인을 믿고 쓴다. 코인을 바로 쓰다. 페이코인. 네, 저희는 서은보 위원님과 함께 이 클럽스 NFT 마켓플레이스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여러 번 소개해 주셨던 다른 마켓플레이스와 딱 봤을 때 어떤 인터페이스나 그런 부분은 느낌은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안에서 판매되고 있는 NFT 작품들도 이 캐릭터 하나, 이 픽셀로 그려진 캐릭터 하나가 딱 전부고 굉장히 비슷한데 플랫폼마다 뭐 장단점은 있을 거잖아요. 네. 계속해서 클럽스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이제 프로젝트 아까 리스트에 있었던 그 부분들을 이제 제가 다 개별적인 걸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거기 보시면 그냥 아이콘으로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그냥 하얀색 바탕으로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와. 예, 그냥 뭐 무제 같은 거죠. 그러니까 네. 아무것도 없음. 그래서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다 NFT 블록체인하고 연동을 시켜놨기 때문에 네. 그 눈으로 보기에는 확인이 안 되지만 그 블록체인에서 해시태그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인 자기 성격에 따라서 뭐 문화적인 부분들, 음악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은 PFP처럼 그 아이콘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네. 뭐 다양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주제를 정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로 만들어가지고 바로 올릴 수도 있고 하니까 사실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유로운 그리고 온차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블록체인의 그런 NFT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클럽스 아직 좀 소개해주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넘어가기 전에 조금 더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클럽스 제가 다시 한번 사이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랭킹에서 쭉 보시면서 이 부분이 더 좋겠네요. PFP에 보면은 여기 프로젝트들이 쭉 올라오는데 보면요. 그 클레이, 미스터리 액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그 처음에 액을 가지고 재밌게 어떤 것을 나중에 탄생시켜가지고 키우고 하는 다마고치 같은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가지고 네. 더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겠다 이런 개념이고요. 햄스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플리츠 좀 전에 설명하신 분 네.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이노, 뭐 공룡 같은 그런 캐릭터들이요. 그다음에 옥토퍼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다양한 종류들. 그다음에 애니멀 펑스. 이것도 사실 얼마 전에 유명했던 그런 것들이거든요. 지금은 프로젝트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그 오픈시에서 두 번째 랭크됐었던 그러한 프로젝트였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었고요. 그다음에 쭉 보시면 정말 다양합니다. 뭐 그 군대에 대한 부분도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왼쪽 부분에 보면은 군인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훈련소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쭉 보시면 클리츠 좀 전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자유롭게 올라와서 정말 자기의 그런 감성을 풍부하게 여기서 그 쏟아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거래되면서 랭킹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거래되는 내역이며 가격이며 추세들을 다 한꺼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업비트나 코빗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통제하는 것 같고 그쵸. 또 약간은 기성세대의 시각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측면이 있는데 클럽스 네. 같은 경우는 MZ 세대들이 정말 자유분방하게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고 그 NFT를 통해서 자기를 플렉스하고 네. 그러면서 같이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같이 즐기는 그러한 그 NFT 마켓플레이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위원님 덕분에 또 새로운 이런 NFT 마켓플레이스 저희가 하나 더 공부하고 갑니다. 내년부터 이제 트래블룰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실히 짚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이 국내 거래소에서 기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거래대금뿐만 아니라 이제 디파이 또 NFT를 통한 이 수익금 같은 경우도 결국 트래블룰 규제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현재 트래블룰 어떤 상황인지도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지난주에 잠깐 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하면서 제가 빠진 부분이라서 이제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네. 트래블룰이 적용되게 되면 궁극적으로 내가 투자한 자산을 이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난감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정책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해외로부터 자산을 들여오는데 주소가 VASP에 등록돼야 된다든지 네. 연동을 해야 된다든지 기술적인 문제, 정책적인 문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변동하는 시기, 격변기 시기에서는 자산을 안전하게 국내로 옮겨두시는 것을 권고해 드리고자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해가지고 잠시 넣었습니다. 네. 사실 결국 트래블룰 시행이 되면은 이 개인이 알아서 개인별로 관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이 과세 문제도 사실 자진 신고잖아요. 이 네. 가상 자산을 놓고 다양한 어떤 법안들이 나오곤 있지만 결국 그 모든 책임을 지금 개인에게 말 그대로 부과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잘 시행이 될지도 좀 의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지금 이제 과도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은 많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연동해서 코인을 투자하는 거나 가져와서 수익을 내는 거나 그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손해가 나도 그렇고 그다음에 신고하는 거나 사실 모든 게 다 이제 개인의 책임으로 네. 개인의 어깨 위에 다 지금 그쵸. 올려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투자자로서 투자의 그런 투자 자산을 잘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정책의 변화하는 과정들이나 과도기상에서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 잘 피해가면서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책적으로나 그럼 정권도 지금 변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철이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과세는 유예가 되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투자를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안전한 곳으로 자산을 다시 돌려놓는 것도 아주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트래블룰 내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해외 거래소도 디파이 NFT 마켓플레이스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보다 안전한 좀 국내 쪽으로 우선은 옮겨 놓으시는 게 또 하나의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닐까 싶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또 디파이 2.0과 관련된 부분 전달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이 디파이가 이제 벌써 2.0까지 이제 나오는 건가요? 네. 2.0 그러니까 이제 1.0에서 2.0으로 되는 거니까 업그레이드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2.0이 나온 지는 조금 됐습니다. 사실 한 몇 개월 됐는데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아류 프로젝트들, 그러니까 포크라고 하죠. 네. 이렇게 복사다고 하죠. 바로 이제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 많이 이제 생성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이제 고민을 좀 하는 건 너무 많은 수익으로 인해서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폰지다 아니면은 뭐 다단계다 이런 식의 그런 그 말도 좀 많아서 그쵸. 함부로 소개하는 게 조금 좀 꺼려지긴 했습니다만 일단 2.0이 상당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네.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아무튼 소개 드리면서도 주의를 당부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디파이 2.0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개발진이나 아니면 운영진이 지금 뭐 오픈돼 있지 않고요.
그 다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탈중앙화 자율 조직이 네. 운영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소중한 자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지성으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의해 주시고요. 둘째로는 보통 프로젝트들이 그 오디트를 받습니다. 외부 감사를 받죠. 그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오디트를 받아가지고 그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그 성질, 그 스마트 컨트랙이나 이런 부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외부로부터 오디트를 받는데 디파이 2.0은 아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이제 꺼리기는 하는 그런 상태이지만 네. 어쨌든 지금 디파이 1.0이 상당히 시장에서 소외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고 업계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도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업계와 이용자들, 디파이 1.0, 디파이 쪽을 이제 그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프로젝트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디파이 2.0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은 중요한 트렌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꼭 소개는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투자에 임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그 이해를 하고 계획에 따라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번 잘 살펴보시고 공부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고해 드리는데요. 투자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소액으로 그리고 정말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 투자하셔서 그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 부분을 좀 공부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아직도 디파이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디파이 시장 어느새 2.0까지 나왔습니다. 아직은 이 완벽하게 자리 잡지 않았지만 이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공부하고 또 해당 시장에 투자할 수 있다면은 정말 큰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디파이 2.0 프로젝트들 벌써 많이들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디파이 2.0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유, 그 근본적인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1.0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들이겠죠. 이게 문제점들을 한번 짚어보면 네. 그 보통 디파이에서는 그 LP를 예치해서 거기서 그 높은 수익률을 준다고 하잖아요. 네. 그 높은 수익률이라는 것은 결국은 가버넌스 코인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리코더티 마이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동성 채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높은 수익률을 주기 위해서 가버넌스 코인을 계속 지급을 하죠. 이게 바로 문제점이 된다는 것이죠. 가버넌스 코인을 계속 지급을 한다. 그러면 그 코인의 발행량은 많아지고 서플라이 되는 코인 양도 많아지는 거죠. 즉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킨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빨리 팔아야죠. 그렇죠. 네,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발행을 하게 되고 또 매도 압력이 심해지고 또 받는 사람들은 계속 또 팔게 되고 네. 그러한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가속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릴 부분은 그 LP로 하면서 페어링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는 이제 임퍼머넌트 로스가 생기죠. 비영구적 손실이 생기게 되죠. 이게 참 문제가 된 것이 두 개를 등가로 합니다. 1대1 등가로 하니까 개수에 상관없이요. 하나의 코인이 뭐 여러 가지 시장에서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등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개수가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개수는 줄어들고요. 올라가지 않는 코인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굉장히 투자적인 관점에 봤을 적엔 넌센스죠. 올라가는 네. 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개수가 줄어드니까 사실은 반투자적인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코인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유동성 공급했던 유동성 공급자들이 LP를 팔아버리고 이제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유동성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은 가격의 변동의 폭도 넓어지게 되고 코인의 가격은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악순환에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와중에 새로운 디파이 프로젝트가 나와서 높은 수익률을 주겠다고 하면 새로운 디파이 쪽으로 민물처럼 몰려가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기존에 있었던 디파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면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되다 보니까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지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시장이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좀 그런 편중화 현상이 좀 심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예, 기존의 디파이 1.0의 문제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2.0이 나온 건데 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1.0이고 또 어디서부터가 2.0일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디파이 1세대와 2세대 저희가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1세대는 좀 전에 이제 제가 설명드린 그 부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2세대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그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특징이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LP 공급자가 누구이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높은 수익률을 계속 유지해 줄 수 있느냐 네. 이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 LP 예전에는 디파이 1 같은 경우에는 LP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죠. 제공하는 사람들이 외부의 투자자들이나 이용자들이죠.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요. 그런데 2.0에서는 그 LP를 프로토콜 자체, 프로젝트 자체가 홀딩하고 자체가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줄어들 리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기 때문에 유동성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이탈하는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1.0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고 가버넌스 코인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상승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프로토콜이 자체 금고에 LP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LP는 이제 유동성 공급자들이 LP를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네. 유동성 공급자들이 그 프로토콜 프로젝트에 그 LP를 가져오게 되면 그거에 대한 대응되는 자체 가버넌스 코인을 발행해 줍니다. 그럼 그 코인을 스테이킹하는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 LP는 이제 프로토콜 자체의 그 금고에 들어오는 자체 자산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운영하게 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코인의 가격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는 그 유동성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좋긴 좋은데 그러면 그 코인의 가치를 어떻게 창출하고 어떻게 상승한 것을 유지시키고 그다음에 그 수익률을 지속시킬 수 있느냐 이건데 그렇다면은 LP를 보유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프로토콜이죠. 지속적으로 수익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LP들이 계속 사용자들이 LP들을 계속 가져와서 코인으로 가버넌스 코인으로 바꿔갈 수 있게끔 유도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곳에 그 LP를 가져온 것을 다른 곳에 예치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한다든지 LP 수수료를 또 수익으로 창출한다든지 해서 이 수익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 전체를 그 스테이크 하는 사람들, 스테이커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들에게 이자로서 보상으로서 돌려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베킹이라는 원리를 그 도입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베킹이라는 것은 가격을 지지해준다는 그런 의미로 네.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그 올림퍼스가 대표적인 그런 경우인데요. 1오미 가버넌스 코인인데 1다이 메이커 다오에 $1 연동하는 거죠. 거기에다 이제 연동시켜 주는데요. 리저브 커런시 준비 통화라는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릴 부분이 게임 이론을 이제 도입하는데요. 이 게임 이론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다 같이 팔지 않고 홀딩하면 살고 팔면은 우린 죽는다.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설명해 주신 대로라면은 이 디파이 2세대 정말 이상적인 투자 구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로우 리스크의 하이 리턴. 이 모든 투자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투자 방식일 것 같은데 좀 구체적인 사례들도 하나씩 저희가 살펴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이제 아무래도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 올림퍼스 다오를 이제 살펴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클레이튼 네트워크에 론칭돼 있는 크로노스 다오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오늘 제가 보니까 지금 시간이 또 넉넉하지 그러게요. 않은 것 같아서 네. 일단 우리에게 접근성이 좋은 그 크로노스 다오 크로노스부터. 결국은 네. 결국은 올림퍼스 다오에서 그대로 포크돼 가지고 그냥 카피 떠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분지됐다라는 그런 의미로 포크라고 쓰죠. 카피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오리지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고 네. 지금 현재 그 클레이튼 네트워크에서 론치됐고 11월 25일 날 제너시스 페이스로 론치가 됐습니다. 정말 그래서 얼마 안 한 됐네요. 12일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 수익률도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를 한번 집중적으로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크로노스 사이트 원 사이트가 이거거든요. 처음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성장과 부의 창조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강화하는 Decentralized Reserve Currency Protocol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그 준비 통화. 아까 준비 통화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 못 드렸는데 준비 통화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1에 패깅하는데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패깅 같은 경우 떨어지면 올려주고 올라가면 낮춰주는데 네. 이 리저브 커런시라는 것은 백킹을 해주기 때문에 떨어지면은 그 가격을 받쳐주고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려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니까 LP들을 가져와 가지고 예치하게 되면 거기에서 수익이 생겨서 그 수익을 가지고 그 스테이커들에게 수익을 배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에 보시면 지금 그 트레저 밸런스가 있는데 트레저 밸런스 금고에 얼만큼 들어있는지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다음 토탈 밸류 락트, 그다음에 그
current APY, 현재 수익률입니다. 복리입니다. 복리로 약 700만 %입니다.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폰지가 아니냐, 다단계 아니냐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 건데요. 지금 어쨌든 프로젝트는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고요. 2.0으로서 이것은 알고리즘으로 가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지켜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면은 클레이튼에서 첫 번째 디파이 2.6이라고 나와 있고요. 네. 그다음 4.4인데 4.4는 그 크로노스에서만 도입한 그런 부분인데요. 이자를 5일 주던 걸 4일 내에 주겠다라는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비전 같은 경우는 디파이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안전하게 만들고 뭐 커뮤니티를 만들고 크로스 체인으로 얼라이언스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현재의 그 APY 700만 % 정도 되는 그 APY를 유지해 주겠다는 뜻인데 실제로 오리지널인 올림푸스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 75% 정도 떨어졌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30만 % 정도인데 지금 약 그 7만 % 정도, 7,000% 정도니까 상당히 떨어졌는데요. 크로노스도 그런 길을 갈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론치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700만 %로 상당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좀 전에 얘기 드렸던 제너시스 페이스가 11월 25일 날 시작해서 현재 익스펜션 여러 가지 활동하는 부분 나와 있고요. 네. 디벨롭먼트 페이스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그 협업하고 있는 데고요. 그 다음에 다큐멘테이션 이 부분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한국어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서비스가 어떤 부분인지 그다음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안정성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고 네. 성장과 부를 일궈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클레이튼을 선택한 이유는 클레이튼이 가지고 있는 접근성 그리고 그 비용이 싸기 때문에 그렇죠. 네. 속도도 빠르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킹과 민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 보시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올림푸스 포크로 이루어졌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익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운영은 다오에서 하는데 여기는 아직 옮겨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올림퍼스 다오는 옮겨가서 올림퍼스 다오 같은 경우 3월 달에 론치했습니다. 지금 9개월 정도 일단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2.0의 그 선두주자고 그 선두주자가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운영되는 그런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 상단 부분에 보면 그 엔터 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앱을 누르시면 그 앱에 연결이 되고 그 연결되는 동안 잠깐 이 크로노스의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덱사타에 보시면 지금 크로노스 가격을 제가 띄워놨는데요. 처음에 시작될 때의 가격에서 한 40만 원 가까이 정도 시작을 했습니다. 쭉 올라가서 한 400만 원 좀 이상까지, 400, 한 2, 3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300만 원 초반대까지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주의 깊게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최근 2, 3일 동안 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졌을 때 10%, 20% 무너졌을 때 덱사타상 나와 있는 크로노 가격은 무너지지 않고 지지하고 받쳐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의 반응이 뜨거운데 그것은 수익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번 이제 실제로 그 사이트에 가서 지갑에 운용되는 실내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대시보드 보면 처음에 크로노스의 가격이 2,523불입니다. 달러입니다. 그리고 옆에 마켓 캡이 있고요. APY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 700만에 가깝습니다. 변동이 많이 됩니다. 제가 이틀 전에만 봤을 때도 한 400만에서 500만 정도였습니다. 다시 올라갔는데 다시 떨어지기도 하고 요거는 나중에 원인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트레저 밸런스 같은 경우는 금고에 있는 그 자금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 베킹은 이것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받쳐줄 수 있는 지금 자체적인 자금으로 현재 발행된 크로노 코인을 얼마로 청산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느냐. 완전히 망했을 때 얼마 지급할 수 있냐면 409불을 지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약 20% 가까이를 지불할 수 현재 가격 대비 약 20% 정도로 지불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 리저브 커런시의 개념으로 백킹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런웨이라는 그런 그 개념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216일, 즉 지금의 수익률을 지금 발행한 크로노스를
로 해서 지급했을 경우 수익률을 지급했을 경우 216일 동안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크를 또 클릭해 보시면 네. 그 APY 있고요. 상단 부분에 보시면 여기 8시간마다 보상을 줍니다. 이것은. 그래서 지금 5시간 20분 남았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보상을 줄 때는 리베이스라는 말을 씁니다. 베이스를 다시 이렇게 조정한다는 그런 의미로 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샘플로 가져왔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어 밸런스라면 3이라고 있죠. 그거를 맥스로 해서 한번 제가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테이크를 딱 하면 이렇게 트랜잭션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네. 하게 되면 거기에 바로 여기에 보면은 밸런스가 successfully updated 돼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보면은 밸런스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트는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을 프로토콜에다가 갖다 주게 되면 결국은 여기에 있는 비용과 그 수익률을 네.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5일 동안 나누어서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네. 이익이 되는데 지금 12%에서 17% 정도까지 있는데 스테이크에서 보시면 하단부에 5일 동안 16%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트를 해가지고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민팅을 하시면 되고요. 네. 바이크로노 같은 경우는 크로노를 어디서 사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클레이 수업에서 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아워글래스 시계 모래시계죠. 거기 보시면 그 지금 넣었던 그런 부분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부분 쭉 나와 있고요. 그것이 재밌게도 맨 밑에 보시면 지금 페라리를 살 정도는 지금 못 벌었고요. 좀 이렇게 해가지고 30일인데 쭉 이렇게 해가지고 한 160일 정도 지나면 예, 페라리 정도는 뭐 한 8대 정도 샀고 예, 버스킨 백을 한 92개 뭐 이렇게 반포 아파트 한 대 사고 하는 이런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서 그 디파이 2.0 설명을 간단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예, 빠르고 저렴하고 또 스테이킹 민팅이 가능한 이 클라이튼을 기반으로 이 안정성과 일관성을 좀 목표로 하고 있는 이 크로노스 플랫폼. 오늘 위원님께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디파이 1세대에서 2세대로 전환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트렌드들, 또 새로운 플랫폼들, 서비스들 매주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돈이 되는 또 중요한 정보 전해주신 위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무리하기 전에 투자 고지하겠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의 참고 자료일 뿐 가상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3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